창업 후 5년 안에 10곳 중 7곳이 문을 닫는다는 충격적인 통계 들어보셨습니까? 작년 한 해 폐업한 사장님만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퇴직금으로 시작했다가 빚더미에 앉는 게 대한민국 자영업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매출 뒤에 숨겨진 자영업자들의 처참한 성적표와 생존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100만 명이 장사를 접은 셈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사장님 중 상당수가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같은 제도인데 가게가 망했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생명줄 같은 돈입니다. 작년 이 공제금 지급 건수가 역대 최대인 11만 건을 넘어섰고 지급액도 1조 2,6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잠시 쉬는 수준이 아니라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 생존 자금을 깨고 탈출하는 사장님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면 다를 거야. 나는 맛에 자신 있어 라고 생각하며 뛰어듭니다. 하지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창업 1년차 생존율은 60%대로 떨어지고 5년이 지나면 생존율은 20%대로 곤두박질칩니다. 10명이 창업해서 5년 뒤에 웃고 있는 사람은 2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빚더미에 앉거나 퇴직금을 날리고 쓸쓸히 퇴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다들 망해 나가는 걸까요?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일까요? 놀랍게도 매출은 꽤 나오는데 폐업하는 흑자 폐업이나 빈 껍데기 장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기형적인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재료비와 월세, 인건비를 빼면 사장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플랫폼 수수료라는 거대한 빨대가 하나 더 꽂혔습니다. 배달 장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 대행료로 적게는 3,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 부가세, 재료비 약 30%,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을 다 떼고 나면 사장님 손에 쥐어지는 돈은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으며 닭을 튀겨도 정작 돈은 플랫폼 기업과 건물주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매출 3천만 원 찍었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순수익을 까보면 알바생 월급보다 적게 가져가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걸 나 홀로 사장 통계가 증명합니다. 직원을 고용할 여력이 없어서 사장님 혼자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사색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알바를 쓰면 적자가 나니까 몸을 갈아 넣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영업 붕괴의 또 다른 징후는 바로 상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사가 좀 안 돼도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이라는 것을 받아서 손해를 일부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권리 점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금 안 받을 테니 제발 들어와만 주세요라고 사정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설을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즉 내 돈 들여서 원상복구해주는 조건으로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서울의 주요 상권조차 임대문의 종이가 붙은 빈 상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를 넘어서 자영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들어올 신규 창업자가 없으니 나갈 사람도 못 나가고 결국 보증금을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다가 빈손으로 쫓겨나는 개미지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쉽게 내리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돈을 벌기가 너무나 힘든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빚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원금과 저금리 대출로 근근히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기는 돌아왔고 금리는 폭등했습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열심히 장사해서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이 온 겁니다. 특히 2030 청년 사장님들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탕후루가 유행한다, 무인 카페가 뜬다 하니까 빚내서 창업했다가 유행이 끝나면서 빚더미에 앉은 케이스가 급증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비와 인테리어 비용으로 역대급 수익을 올렸지만 점주들은 대출 이제 허덕이다가 폐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 시장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이 대출 폭탄이 터지면 단순히 자영업자 개인의 파산을 넘어 대한민국 가계 경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생존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을 바라보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묻지마 창업은 자살 행위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유행이라니까 시작하는 창업은 필패입니다. 퇴직금 털어서 프랜차이즈 간판 달면 본사가 다 해줄 거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본사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수익률을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봐야 합니다. 배달비 떼고 수수료 떼고 세금 떼고도 내 인건비 이상의 돈이 남는지 엑셀로 두드려보고 확신이 설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화려한 인테리어, 넓은 평수, 많은 직원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작게 시작해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린 창업이 대세입니다. 월세가 싼 B급 상권이라도 SNS 마케팅이나 확실한 맛으로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라는 고정비 감옥에 갇히면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셋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 나만의 팬덤을 만드십시오. 배달앱 깃발 꽂기에만 의존하면 평생 수수료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 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팬을 만들어야 플랫폼이 흔들려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사의 본질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플랫폼은 도구일 뿐 내 사업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영업은 낭만이 아닙니다. 총칼 없는 전쟁터이고 내 전 재산과 인생을 건 승부입니다. 통계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10곳 중 7곳이 문을 닫는 이 냉혹한 시장에서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혹은 힘든 시기를 버티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뼈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위기는 그저 재앙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사장님들과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생존을 돕는 팩트 있는 경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